이번 사연은 시이모의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뒤집어 엎어버리고 시이모의 멘탈을 탈탈 털어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의 남편과 3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차가 된 30대 초반의 평범한 며느리입니다.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으로 아래로는 여동생 2명이 있는데 시누이 둘 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결혼 전에 친정부모님과 언니는 제가 시누이가 많은 집안에 시집을 간다고 걱정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만 잘하면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걸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조용하신 분이었지만 잔소리와 감정 기복이 조금 있으신 분이셨고 시누이들도 그런 분위기에서 영향을 받아서인지 말과 행동에서 선을 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시댁과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에는 시어머니의 여동생 즉 시이모님이 살고 계시는데요. 시어머니와는 어릴 적부터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저희가 내려가면 거의 빠짐없이 시이모님도 시댁에 함께 계시더라고요. 시이모님은 자식이 둘 있는데 모두 딸이고 한 명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현재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예비 사회인이에요. 처음에는 가까운 친척끼리 그냥 잘 어울리는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시댁의 모든 일에 관여하는 시이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일반적이진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희 부부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시어른들과 마주하는 자리라 몹시 긴장된 상태로 어른들 앞에 앉아 있는데 시이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리고 갔으니까 시댁에 잘해야 된다. 요즘은 며느리들이 자기 살기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하던데 넌 시댁에 그러면 안 돼. 라고요. 어른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시댁에 잘하라는 경고처럼 들려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무뚝뚝한 말투로 마음이 있으면 하겠지 하더군요. 순간 살짝 당황스럽긴 했지만 웃으며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가까워져서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도와 상을 차리고 있는데 시누이와 사촌 시누이들 누구 한 명도 방에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상이 차려지자 그제야 태연하게 나와 밥만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님, 시이모님 누구도 시누이들에게 상차림이나 설거지를 도와주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 있죠? 다 큰 성인들이 얘들처럼 밥만 먹고 그대로 사라지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난리가 났을 텐데 말이죠. 식사 후 남편이 저를 돕겠다고 부엌으로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어요. 며느리가 시집에 왔으면 밥상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남자를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설거지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서 어른들께 드리고 방에 있는 시누이들에게 가져다 주려고 들어갔는데 사촌 시누이 한 명이 느닷없는 질문을 던지더군요. 언니, 혹시 얼굴 성형한 거 아니죠? 라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요즘 세상에 성형이 흠도 아니고 굳이 숨길 필요가 없었기에 솔직하게 대답했죠. 쌍꺼풀 수술은 했어요. 속눈썹이 자꾸 눈을 찔러서 오래전에 안과에서 간단하게 한 거예요. 비용도 얼마 안 들었고요. 그 말에 시누이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거봐, 내 말이 맞지? 하더군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누이 한 명이 근데 코도 했어요? 되게 오똑하네? 하는 겁니다. 순간 저는 웃으면서 아니요, 그건 안 했어요. 그리고 저 성형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눈만 빼고 전부 원래 제 얼굴이에요. 하고 넘기긴 했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 쪽은 코가 오똑한 편이라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오긴 했어요. 시누이들끼리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 안에서 제 얼굴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다른 사람이 제 얼굴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몹시 불쾌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시누이들이 너무 무례하고 정말 기분 나빴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그냥 동생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라며 웃어 넘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가족 사이에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랬겠지만 솔직히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조금 서운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성형을 해서 예뻐졌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나중에는 제가 젊어지려고 필러도 맞는 거 아니냐고 도를 넘는 말도 서슴지 않길래 대꾸할 가치도 없다 싶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지 말자 하면서도 시댁만 가면 또 자기들끼리 나에 대해 뭐라고 할까 싶어서 괜히 눈치가 보이고 마음이 아주 편치만은 않더라고요. 몇 달 후 무더운 여름날에 시이모님이 직접 닭백숙을 해주시겠다며 저희 시댁 식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더운 날씨에 몸보신하자며 손수 장도 보고 정성껏 끓였다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갔죠. 시부모님과 시누이들, 사촌 시누이들까지 전부 모인 자리였어요. 식탁 위에는 뜨끈한 뚝배기들이 한 사람당 하나씩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연계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더군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시이모님을 도와 김치와 깍두기를 꺼내 담아서 상 위에 갖다 드렸어요. 물도 갖다 드리고 뼈 담을 그릇도 곳곳에 놓아드렸고요. 서빙을 다 끝내고 겨우 자리에 앉았을 때 다른 식구들은 식사들을 거의 마친 상태여서 저도 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앞에 놓인 뚝배기엔 누가 봐도 먹던 것 같이 반쯤 해체된 백숙이 담겨 있었어요. 누가 먹다 남긴 것을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 순간 뭐지 하는 마음에 기분이 나빴지만 내색하진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속으로 별의별 생각이 떠올랐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늦게 온 것도 아니고 상차림 돕다 보니 늦게 앉았을 뿐인데 그렇다고 누가 먹다 남긴 걸 합쳐서 준다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다들 먹었으니 너도 빨리 먹어라 하시며 재촉하셨지만 찝찝함에 결국 젓가락은 백숙 대신 옆에 담겨있던 찹쌀밥으로 향했어요. 전 백숙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찰밥만 조금 먹을게요. 어색하게 웃으며 말해버렸죠. 그 말에 시이모님의 표정이 확 굳어지면서 말씀하셨어요. 더운 날에 시장 다녀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정성 들여 끓였는데 안 먹는다고 하니까 서운하다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정말 찝찝해서 손이 가지 않았고 시이모님 눈치 보느라 억지로 먹었다간 다시 토해버릴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그런 대접을 했을까 싶어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이모님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태도가 예전 같지가 않았고 점점 저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더군요. 제가 뭘 하든 한마디씩 참견하셨고 마치 자신이 제 시어머니라도 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서서 하는 일을 오래 하셔서 무릎이 안 좋으셨는데 남편 말로는 통증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고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병원마다 검색하면서 의사의 경력이나 환자들의 후기를 살펴보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좋은 병원 찾기 정보도 활용하며 믿을 만한 병원을 찾아내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는 수술을 하셨고 결과도 좋았는데 이번 일주일 후에는 재활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이모님이 병문안을 오셨다가 저를 보시고는 한마디를 하셨어요. 언니, 며느리네 집에 가 있으면 되겠네. 병원비도 아끼고 요즘은 재활치료기 대여해서 집에서 치료하면 된다던데? 한 달만 너네 집에 모시고 있으면 되지 않겠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 내뱉는 말씀에 순간 말문이 막히더군요. 하지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바로 말씀드렸죠. 저희는 둘 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어머님을 온종일 돌봐드리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활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게 더 안전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요. 제 말을 들은 시이모님은 표정이 싹 바뀌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누가 요즘 며느리 아니랄까봐 단번에 거절을 하네. 그래도 자식이면 기본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더군요. 물론 생각해보겠다고 할 수도 있었지만 시이모님의 당연한 요구와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태도가 너무 불쾌해서 그렇게 대답해버린 거였거든요. 비록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지는 못했지만 퇴근할 때마다 병원을 찾아 시어머니를 챙겨드렸고 주말에는 시댁에 들러 시아버님이 드실 밑반찬이며 국을 끓여놓고 왔어요. 시누이가 둘이나 있어도 배달 음식이나 시킬 줄 알았지 음식 하나 제대로 만들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 퇴원하시는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저는 그날 일부러 월차까지 내고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와 하룻밤 주무시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회도 사다 드리고 회복에 좋은 음식 위주로 저녁상을 차려서 드시게 했죠. 다음날 아침 남편과 시어머니를 시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올라오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고는
고맙다. 네가 고생이 많았다. 하셨어요? 평소답지 않은 시어머니의 행동에 살짝 놀라긴 했지만 진심이 느껴져서 그런지 기분은 좋았답니다. 하지만 시이모님은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인사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상한 말로 제 속을 긁어놓으셨죠. 시이모부님께서 너희들 아기를 낳을 계획이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낳아야 하지 않겠니? 아빠 닮은 아들이면 인물이 훤칠할 테고 엄마 닮은 딸이면 미스 코리아감인데 하셨어요? 시이모부님 말끝에 시이모님은 여보, 얘 성형한 얼굴이야. 원래 이 얼굴 아니라니까. 정말 정 떨어지는 말씀만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께 드리려고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시이모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저렇게 말을 가려서 하질 못하실까? 도대체 나이는 어디로 드신 건지 정말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분이라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어이없어하는 제 표정을 보신 시이모부님은 그래도 본바탕이 있으니까 이런 인물이 나는 거지. 그게 다 수술로 되는 줄 알아? 하시더군요. 괜한 아기 얘기를 꺼내서 저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제 편을 들어주시려고 하신 말씀인 걸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시이모부님 입장도 있고 괜히 쓸데없는 말에 대꾸하여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조용히 넘기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이모님이 무슨 말을 하든 웃으며 받아주지 않고 애써 호응하지도 않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죠. 괜히 말 섞었다가 제 마음만 상할 것 같아서 무반응으로 일관하리라 다짐했어요.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시어머니 생신날에 남편은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배려해서 한 말이라 고맙긴 했지만 결혼 후 첫 생신이라 제 손으로 준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직장 다니느라 시간이 여유롭지 못한 탓에 미역국을 끓이고 소갈비에 잡채 정도는 제 손으로 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아귀찜과 회는 배달 주문을 하기로 했죠. 시이모님 댁 가족들을 초대했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시이모님이 제일 먼저 오시더라고요. 저는 가볍게 인사만 건네고 얼른 부엌으로 들어와서 접시에 음식들을 담기 시작했죠. 시이모님도 제 행동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표정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고요. 솔직히 안 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생신이라 되도록 이해하자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 이해를 넘어선 행동을 하거나 제 심기를 건드린다면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으로 덤빌 각오하고 있었죠. 상이 다 차려질 때쯤 식구들도 하나둘씩 들어왔고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쉴 틈 없이 음식을 나르느라 정신없었는데 어쩐 일로 큰 신우가 도와주러 오더라고요. 아마도 시어머니가 저를 도와주라고 시누이에게 시키신 것 같았어요. 식사를 하는 도중에 다른 분들은 아무 말씀 없이 잘만 드시는데 유독 시이모님이 미역국은 양지덩어리를 넣고 몇 시간 푹 끓인 다음 미역을 넣어야 깊은 맛이 나는데 덜 끓인 것 같네. 잡채는 당면이 퍼졌는데 얼마나 미리 해놓은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싱거워지는데 처음부터 간을 좀 강하게 했어야지. 너무 싱거워서 맛을 모르겠네. 하시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하면 네가 좀 끓여오지 그랬냐? 직장 다니면서 이만큼 했으면 잘한 거지. 라며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지길래 마지막 후식 준비를 해놓고 오려고 부엌으로 다시 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서 와서 밥 먹으라고 큰 소리를 저를 부르더군요. 하던 일을 멈추고 상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려는데 시이모님이 이번에는 자꾸만 뭘 가져다 달라고 시키더라고요. 예, 갈비찜 뼈 담을 그릇 좀 가져와라. 초장이 떨어졌네. 물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이죠. 누가 봐도 저를 시켜 먹으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 보다 못한 큰 시누이가 언니 앉아있어요. 내가 가져올게요. 하더군요. 그러자 시이모님은 네가 왜 가져오니? 어엿한 며느리가 있는데 너 이런 거 하려고 시집 온 거 아니야? 하는 겁니다. 전 기분 나쁜 말투로 저 이런 거 하려고 시집 온 거 아닌데요? 라고 해버렸어요. 아니 뭐 이런 싸가지가 다 있어. 요즘 며느리들은 어른한테 겁도 없이 달려드네. 며느리라고 얼굴만 반반하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마저도 뜯어고친 얼굴로 말이야. 아 미친년. 또다시 성형을 논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시어머니를 향해 언니 며느리 교육 좀 똑바로 시켜.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치켜뜨고 말대답을 하게.
하시길래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모님은 입만 좀 다물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모님 말씀을 다 따라야 해요? 제가 이모님 며느리인 줄 아세요? 이모님은 며느리 들어오면 곧다이로 말할 거예요? 아, 맞다. 아들이 없으셔서 그건 안 되겠구나. 참 다행이긴 한데 곧다이로 말하는 거 며느리 아니라 어디 가선들 안 그러겠어요? 이모부님 참 안쓰럽네. 하면서 꼰대 같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혀를 차며 이모님을 노려봤죠. 제 말에 놀란 시이모님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부르르 떨고 있자 사촌 큰 시누이가 저를 보고 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입을 함부로 놀려? 새파랗게 어린 게 어딜 시댁 어른들 무서운 줄 모르고 하더군요. 그 순간 그 엄마의 그 딸년이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군요. 말투며 태도까지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괜히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하는 마음으로 되받아치려는 찰나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촌 시누이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시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새언니한테 말을 함부로 짓거리고 있어? 네 애미녀는 미친 거라 치자. 너는 대학까지 나온 년이 초등학교도 못 제대로 못 나온 네 애미년이랑 똑같이 굴어? 그 말씀에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시이모님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언니 미쳤어? 왜 귀한 내 딸한테 손찌검을 해? 하며 소리치더군요. 시어머니는 뭐? 귀한 딸? 네 딸만 귀하냐? 난 내 며느리가 귀하다. 니까짓 게 뭔데 감히 내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고 지랄이야? 네 눈엔 우리 집안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디?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더니 네가 이 집 안주인이라도 된 것 같았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저 싸가지 없는 네 딸년 데리고 가. 앞으로 우리 집에 단 한 발짝도 들일 생각하지 말어. 그 순간 말없이 지켜보시던 시이모부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시부모님에게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시이모님을 향해 내가 언젠가 이런 사달이 날 줄 알았어. 그 주둥이 좀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했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정말. 아유. 하시더니 시이모님의 팔을 잡아 끌고 나가셨습니다. 시이모님은 어린 년한테 당해서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면서 끌려 나가셨고 나가시는 시이모님 팔을 붙잡고 저는 이모님, 딸이 이런 일을 당하니까 속상하시죠. 아가씨 잘못은 아니니까 집에 가서 아가씨한테 무릎 꿇고 비세요. 그게 이모님의 할 일이에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모님은 완전히 멘탈이 나갔는지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가 이모부님한테 끌려 나갔습니다. 제 감정에 못 이겨 큰 소리도 치고 어른에게 막말도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어머니 생신날에 무슨 난리였나 싶어 솔직히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감정을 못 이겨서 좋은 날 이렇게 큰 소리 나게 하고 생신 분위기를 망쳐버렸네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귀하게 대하지 않았더니 저것들까지 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 너를 속상하게 만들었다. 이게 다 내 잘못인 것 같아. 하시더군요. 저는 사실 시이모님께 반항을 하면 시어머니도 저를 엄청 혼내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부모님한테 쫓겨날 각오까지 하고 내뱉은 말들이었는데 이렇게 제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제 편이 되어주실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생신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끝낸 후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난번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네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와서 챙겨줬잖니.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간호사들도 너보고 요즘 며느리 같지 않다고 칭찬했고 병실 사람들이 나보고 며느리 잘 둬서 복 받았다고 다들 부러워하더라. 덕분에 내가 병실에서 어깨 쫙 펴고 다녔잖니. 나는 그걸 왜 진작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그래. 네가 이해해라. 하시는데 그 말씀에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퇴근하면서 매일 시어머니를 찾아뵙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저희 집에 모시지 못한 죄송함에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었고 진심이었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셔서 그동안 쌓여있던 작은 서운함들은 다 녹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건 신우들이었어요.
제가 시댁에 가면 방에만 있던 신우들이 함께 밥상도 차리고 설거지도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시이모님 식구들은 저희가 시댁에 갈 때마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참아야 하는 순간도 많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말해야 할 때도 있다는 걸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겪으면서 배우게 되었네요. 가만히 참고 있는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이해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때도 있지만 대부분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걸 시어머니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앞으로 좋은 날만 있지는 않겠지만 이제부터는 상황을 봐가면서 행동할 것이고 남의 눈치 보면서 속 끓이며 지내지만은 않으려고 합니다. 버릇없는 며느리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지성의 척도라고 하죠. 진정한 지성인이네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좀 그랬지만 며느리의 진심을 알아주는 분이니 좋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쓰니님의 잘못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